평등업, 마을업, 저는 한희. 슬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역사적인 평등업을 시작했던 가재열 라디오를 찍었던 그쵸. 이주인 방송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네. 왜 돌아왔을까요? 그런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함께 기획해서 저희가 저번에 또 이제 마을분들을 한번 만나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하고 있는 차별 입수다 프로그램을 그때 마을분들과 함께 했었어요. 네.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월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 네, 사월님을 모셔볼까요?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전략조직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월이라고 하고요.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사월님이랑 같이 차별금지법 정책담당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방송하면서 간간히 차지연 홍보를 했었는데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사월님 그 차별 입수단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차별 이수다는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어쨌든 그런 것들, 차별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재출범하기 이전에는 그 대한문 앞에서 이어 말하기를 통해서 자신의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다가 차별 이수다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래서 차별 이수다는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때로 돌아갔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 위로, 지지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요구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서로 좀 다른 경험이지만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번 차별인터를 찍었어요.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찍은 VR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더 그때의 소감이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들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규정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고 경청합니다. 비슷한 이야기 속에서 공동의 경험을 찾아가고 다른 이야기 속에선 차이를 배워갑니다. 저렇게 보니까 너무 새롭고, 그러니까 차별이수다 되게 많이 해봤는데 영상을 찍어서 보니까 되게 다른 느낌이네요. 참가자의 약속을 다 같이 읽으니까 어때요? 이게 저도 그냥 글로 봤을 때랑 제가 직접 읽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보호막이 되어주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 약속들 자체가 되게 위로되고 벌써부터 이미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만들었어요. 오, 그런 취지를 딱 부탁한 거야. 딱 걸린 거. 네. 그러니까 뭔가 참가자의 약속을 만들었던 거는 어쨌든 좀 친분이 있는 사람과 할 수 있겠지만 좀 낯선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더군다나 차별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 서로 경청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약속을 구성했고, 그 약속을 통해서 실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전한 공간, 그리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안내하기 위한, 그리고 나 스스로 확인하고 서로 확인하는 그런 취지에서 약속문을 만들었어요. 이날 제가 느꼈던 거는 차별이수다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사례들을 이금희가 설명해주고 소개해주고 적을 시간을 충분히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10분, 15분 정도 고민하고 어떤 것들을 적을지 생각을 하시는데 소개를 하기도 전에 막 줄줄줄줄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 이건 농담이고 정말 잘 섭외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섭외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였었는데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아빠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기 전이셨어서 엄청나게 긴 이름을 갖고 계셨던 때였거든요. 근데
주어진 그 칸에는 아빠 이름을 다 적기가 너무 좁았던 칸이었고 그때부터 그 칸에 저를 이제 가뒀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제가 생각하면 계속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택 지원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LH랑 SH 공사 홈페이지 그 뉴스레터 받아보고 있는데 맨날 날라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는 다 신혼부부 아니면 청년 아니면 대학생이잖아요. 저는 거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냥 비혼이나 아니면은 되게 다른 방식의 가족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 없어도 되나? 왜 아무도 그거를 저는 그 권세미 쌤의 그 주택 문제도 되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결혼은 안 했고 나는 결혼했지만 다 똑같은 고민들을 갖고 있구나. 근데 이런 거를 이런 자리 아니면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상하게 많은 제도가 다 우리만 해도 안 된다는 말이 되게 좋았는데 약간 이게 단지 뭐 비혼이냐 기혼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뭐 다른 좀 더 넓게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 바라보는 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건 되게 협소하게 지금 지정되어 있다는 생각과 함께 그래 내가 신혼부부들을 은근히 미워했었는데 내가 살 집에 쟤들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이 한국 사회에서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받는 거 굉장히 많죠. 이를테면 뭐 지금 뭐 청년 가구 같은 거 얘기했는데 청년주택 사실 만 39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럼 39세 이상의 청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할 수 없는 뭐 동성 커플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비혼 동거 커플. 그치. 그런 것도 전혀 다 다를 그런 게 사실 인식이라는 거 연관이거든요. 이 동성 커플 이제 최근에 조사한 게 있었는데 보면 그런 제 주거 차별을 해서 많이 답변 주신 게 남자 둘이 자기 살고 있는데 계속 이웃을 이상하게 보잖아요. 집주인이라는 사람 남자 둘이 되게 무슨 관계냐. 아니 근데 되게 뭐- 왜 관심 가져? 몰라 친구처럼 안 보이나 봐. 뭐 이러는 거. 아니 애인이니까 친구처럼 안 보이겠지. 네, 저는 이 꿀팁에 함께 맞서자 스티커와 함께 차별받는 사람들이 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압박받는 거 너무 공감해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압박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힘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지금 위로가 돼요. 어떤 점에 있어서 위로가 돼요? 사실 이 네모칸 이야기도 항상 해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따로 적은 글도 아마 읽고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메모도 하는 게 있었는데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네. 당황스럽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나의 이렇게 딱 눈물 버튼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가 아빠가 필리핀 사람이지만 난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서 네, 되게 나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앞에 아빠가 뭐 어떤 사람이지만이라고 붙였던 게 이제는 그게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냥 공부를 하면 됐는데 공부 좋아하지 않지만 네. 근데 여기서 딱 더 성과를 내야 된다고 압박받은 거에 너무 공감한다고 쓰셔가지고 네. 너무 제 마음을 딱 읽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거 아니면 이거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어머니가 안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빠는 저랑 반대의 경우 혼자서 딸 셋을 키우는 경우라서 그래서 제가 둘째였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못하면 엄마 없어서 그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저희 언니랑 제 동생 진짜 이 악물고 공부한 케이스예요. 우리는 이래서 공부를 그래서 저한테도 막 저희 언니가 막 드라마도 못 보게 하고 술 담배 하면 안 돼. 이거를 세뇌를 시켜버린 거야. 왜냐면 조금만 엇나가면 쟤는 엄마 없어서 그래. 여기라도 조금만 하면 쟤는 엄마 없어서 그래.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대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러면 엄마 아빠 있는 애들은 욕해도 되고 공부 못해도 되고 학교 안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우리는 그거를 너무 강요하면서 되게 저도 이런 거 아빠 직업 쓰고 아빠 이름 쓰고 뭐 쓰는 거 저희는 없잖아요. 한쪽에 쓰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학교에 안 내고 막 이런데 얘기 들으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얘기예요. 색안경 쓰고 보니까 뭔가 되게 더 약간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뭐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집단의 대표인 것처럼 되니까. 어땠어요? 사실 저도 이게 차베리스도 한번 진행도 몇 번 해보였는데 되게 그때 사실 그 공감 지지한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도 많았고 훨씬 뭐 여타했을 때보다도 되게 많이 좀 얘기들이 많이 깊은 얘기들이 끌어나갔던 것 같아요. 서로 되게 그리고 힘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어떠한 공간, 이를테면 어떤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는 그 단체가 운동하는 반차별과 연결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도 그랬어 이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뭐랄까 마음에 와닿았다 그랬다? 뭐 기억이 남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슬기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칸에 나를 숨겼다고. 근데 저는 그 칸에 나를 숨겼다는 게 그 칸이 되게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의 그런 정상성이라는 칸 안에 벗어나고 싶진 않은데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구나, 차별 이슈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야기되려면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겠고 이후에도 누군가가 말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제도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세미쌤이 이제 그때 주택 그 공간만 얘기를 하시면서 막 신혼부부를 미워하게 됐다 이랬던 게 있는 게 사실 약간 제가 차별을 받은 게 약간 뭔가 누군가가 나의 파일을 뺏어먹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은 아 이게 누가 서로 파일 뺏기 싸움이 아니라 다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근데 그거를 뭔가 이상하게 되게 좁은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제도나 뭐 정부나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나누고 같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슬기쌤은 어떠신가요 보니까? 방송에서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 사례를 적기 전에 이금희가 그 사례를 적을 때 가이드를 줬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이러한 감정을 느꼈었고 그래서 이랬어 라고 쓰시면 돼요 라는 가이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 제가 아까 그 사례가 사실 여러 번 뭐 많진 않지만 어쨌거나 몇 번 했던 이야기였는데 그날 그렇게 되게 눈물 버튼이 되었던 것은 그냥 그 가이드를 듣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서로 지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지지해줬던 글 중에 너무 제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위로의 말이 있었어서 더더욱 눈물이 났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통해서 15살의 슬기를 지금의 슬기가 딱 마주하고 안아줬다라는 느낌이 저는 너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눈물이 되게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고 위로와 뭔가 힘의 눈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기획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젠 뭘 말해요? 아니 슬기쌤의 힘을 드는 말은 제가 적은 글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적은 글이었어요. 제가 눈물 받은 거. 저기 그 정슬기 활동가님이 자기의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공감되면서 되게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경험을 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타인이 나누는 경험으로 인해서 나도 내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카메라가
없었다면 좀 더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하지만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이제 녹화를 할 때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표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고 내가 어떤 말이든 해도 이분들은 그래도 나를 좀 더 그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차별금지법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도 몰라서 넘어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상대방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도 다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주셔서 저도 오늘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안전한 공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약속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서는 뭔 얘기를 해도 뭔가 타박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차별이라든지 네가 잘못했니 이런 얘기 안 듣는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평등하게 뭐 사회가 바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의 서사가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뭔가 좀 더 평등한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느리겠지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방금 이야기해준 것 중에서 진숙님이 이야기하셨나? 차별금지법이 뭔지 몰랐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느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서로 딱 정말 공간이라는 말이 지금 한희 쌤하고 사월 쌤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 상대방의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아야 되고 그런 느낌을 받아야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이 목소리가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또 들리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제 현장에서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이주민과 선주민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까. 사실 이들도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 뭐 주민들이 반대해서 열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볼 때도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들은 주민이 아니었나?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리고 그런 차별과 혐오의 그런 말들을 들리지 않는 공간도 되게 안전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듣지 않았으면 그걸 듣는 나도 내가 하지 않더라도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공간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뭐 당연스럽게 그냥 있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인식도 못하고 그냥 그랬던 거를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잘못된 거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또 앞으로 살아갈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슬기쌤이 그 아버지 이름을 적는 안에서 느꼈던 감정이 그 상황은 다르지만 저도 저 학창 시절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 해주셨을 때 저희도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평범하지 않는 가정에서 이런 거 쓰는 걸 되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 하고 저도 슬기쌤이 위로의 말 읽었을 때 되게 공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게 너무 와닿았고 이분한테 나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힘들게 그런 차별을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평범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지 않으면 너무 다른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는 내내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용기 내어서 꺼내준 슬기쌤한테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면서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고 나도 이랬어요라는 거를 저도 좀 위로는 아니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그냥 5글자의 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때 아까 진숙쌤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연결되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로 정말 좋았어요 막 이런 거는 저만 느낀 거니까 제가 정말 방송 후에 인터뷰로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라는 거를 같이 공감을 해보고 싶으시면 출연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못하는 이런 감정을 제가 아무리 말로 한다고 그분들이 아실 건 아니니까 좀 얘기를 좀 편하게 하고 제가 사실 저는 되게 이렇게 화면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저와 똑같은 이런 기분 좋음을 느끼고 싶으시면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베리스도 홍보대사.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어. 부셔야겠다. 상 한 번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차재원에서? 네, 진경님 인터뷰가 저는 좀 와닿는 게 많은데 당연하게 넘어간 거 그때는 왜 당연하게 넘어갔을까라는 질문이 차베리수다의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 기획 의도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앞서 나가나? 뭔가 본질을 깨뜨리는 거.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정말 본질을 깨뜨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왜 당연화했을까? 그리고 왜 이 경험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한 게 뭔가 그리고 또 진숙님이 이야기하셨던 평범한 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 뭔가 평범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 내가 차별 경험 당했는데도 그게 차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 해주신 내용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기 위해 차별금지법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이 변화가 느끼지만 세 분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정말 차베리스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2시간 정도의 경험이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구나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을 둘러다니는 것 같아요. 차베리스다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 인생의 절반을 손해봤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차베리스다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세 분의 그 소감 인터뷰를 보고 되게 많은 뭔가 딱 느껴졌는데 되게 차별이수다와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차별을 알리고 이런 거를 훨씬 넘어서 한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발견을 하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1시간이었나요? 그때 1시간 1시간 반, 정도. 2시간 그걸 통해서 느꼈다는 건 저는 정말 엄청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빨리 경험할수록 나는 더 깊게 크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차별이수다와 차별금지법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저는 차별이수다 입금일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꽤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그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그런 온도가 되게 다르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친밀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어쨌든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가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런 시선과 시각의 변화를 주는구나.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 중요한 듣고 말하는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한 3월인가 4월부터 쭉 차별 이슈 날을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모인 사례가 제 기억으로 한 500개, 6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총 정리해서 11월 15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12월 6일 날 차별 이슈다 정리를 하는 큰 말하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직 타이틀은 나오지 않았고 이 영상이 나올 때쯤에는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평등업 이제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작년을 끝낼 줄 알았던 게 이제 올해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돌아올지는 내년 돼봐야 하는 문제지만 이제 기대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끝내볼까요, 이제? 네. 저도 같이 오늘은 오른쪽부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평등업 말업 12월 6일에 만나요. 뽀뽀해줘야지. 아니 우리 큐.